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11월 28일 월요일 11월 마지막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잇따라서 2명의 한국 교민이 그것도 건물 높은 곳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적으로 듣기로는 지난주 투신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1차 사망자는 정말 자살한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다시 투신 자살한 2차 사망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살이 아닌 듯한 느낌을 강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대사관 관계자는 두 사람의 시신을 부검해서라도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하여간 콤파스 신문은 계속해서 한국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래야 박근혜 대통령이 벼랑 끝에 섰다는 것과 최순실 사건 연루자 수사와 관련 것들이 다입니다. 하여간 너무 난감한 소식들 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를 걱정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탄핵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 주일 중부자와 스마랑 한인회는 한국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한국 국격 추락 뉴스가 전해지고 있지만은 유독 중부 자반은 새로운 한인 사회의 도전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책과 같은 세계 환경 질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트럼프가 기후변화 분담금, 즉 CO2 배출에 따른 보상금을 내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UN 모로코 COP22 세계 기후변화 회의를 폐막하고 있는데요. 오는 2018년 본에서 다시 COP23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미국이 이 협약에서 빠지게 되면요, 세계 기후변화 협약은 있으나마나한 협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그 수혜국이기 때문에 당장 2017년 내년부터 파리 협약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시행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아데 꼬마루딘 국회의장이 투쟁민주당 메가와티 총재를 찾아가서 국회의장 자리를 세티아 노반토 골카르당 총재에게 넘겨줘야 하겠는지 아닌지를 문의하고 있습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일인데요. 그렇지만 메가와티 총재는 원칙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골카르당 그 당내의 문제이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교체를 하면 될 문제가 아니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콤파스 신문 만평은 이미 노반토 총재가 아데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그림이 전해지고 있어서 우습습니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장 자리는 최다수 국회의원을 배출한 골카르당의 몫입니다. 따라서 골카르당 당내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데 의장이 투쟁민주당 메가 총재를 찾아가서
국회의장직을 노반또에게 내줘야 하는지를 문의하고 있는 것이 아주 우스꽝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것은 노반또 골가루당 총재가 투쟁민주당과 아주 밀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바크리 총재가 임명했던 노반또에게 국회의장 자리를 되돌려 주자고 양당 간의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반또 총재는 2015년 PT 프리포트 허가 연장을 놓고 조코위 제이카 정부에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가 물러난 바 있습니다. 요즘 자카르타 시내를 다니다 보면요, 로힝야 난민을 돕자는 플랜카드를 자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로힝야라는 말은 미얀마 북서쪽에 사는 소수 민족인데요,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이슬람을 강하게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목선을 타고라도 인근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로 무작정 떠나고 있는 난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도 이들을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남아 해상을 정처 없이 떠도는 이른바 21세기판 보트 피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들은 이들 난민을 이슬람 형제로 우리가 도와주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자카르타 시내는 자동차가 별로 없고 쇼핑몰에도 한산하다는 사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25일 대규모 이슬람 시위를 피해서 자카르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12월 2일로 연기를 했지만 이미 25일로 예약을 한 것이어서 그냥 중국인들은 자카르타를 떠나버린 겁니다. 이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오려면 적어도 2일 시위가 끝나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주는 한산한 자카르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슬람 단체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2일 시위는 아혹 시장의 이슬람 율법 위반 문제를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적으로 문제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코위 정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점차 시위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슬람 단체, 즉 LSM 이슬람이라는 각종 종교단체의 무분별한 군중 시위를 지켜보는 조코위 대통령으로선 이슬람 율법이 먼저냐 아니냐를 떠나서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인도네시아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군경을 추스려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한편 시위 자제를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을 지키기보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군중 시위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또 하야시키자고 하는 무질서, 무법 시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헌법이 정한 판차실라 건국 정신과 비네카 뚱가리카 국가 이념에 반하는 종교적 대규모 군중 시위로 헌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슬람 단체들과의 직접적 충돌은 피하면서 엔카에리, 즉 인도네시아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위를 허용하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중국인들이라든지 비이슬람 종교인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2일 시위의 전개에 더 큰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조코위 대통령은 2일 시위를 막고 인도네시아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31일 브라보 그린드당 총재를 만나서 협력을 구했는가 하면 11월 1일에는 무이 이슬람 칙령위원회 위원장과 에누 나다틀 울라마 그리고 무하마디아 의장을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11월 7일 육군본부와 빼베 에누 사무실을 방문하고 그 다음날 경찰청
또 그 다음 날은 이슬람 오르마스 단체장들을 머르다카 대통령궁으로 초청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8일엔 무하마디아 지도부를 만나고 10일엔 이슬람 끼아이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11일 경찰 기동 타격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주 쉬다가 다시 프라보 총재를 대통령궁으로 초청해서 점심을 같이 하고 21일 메가와티 총재를 만나면서 그 다음날 22일에는 수리오팔로 나스뎀 총재와 베티가 당 총재 그리고 골가루당 세티어 노반토 총재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만큼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1월 4일 시위와 오는 12월 2일 이슬람 대시위를 아주 중차대한 국가위기 시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서 이슬람 지도자만 뽑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시작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 문제는 판차실라 정신을 거부하고 인도네시아가 공화국인 것을 부정하는 문제로까지 비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념적으로는 판차실라와 비네카 뚱가리카 건국 이념의 문제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중국인들의 인도네시아 경제권 장악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발과 기독교와 카톨릭의 확산에 대한 이슬람의 위기감, 더 나아가서 인도네시아 기득권 세력들의 집요한 텍스 암네스티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텍스 암네스티는 존 스와르토 정권 시절 해외로 지하자금을 도피시켰던 기득권층에게만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은 SBI 직전 정권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강한 정치자금 압박 정책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박예지 아나운서의 잘난잘난 인니를 시청하신 후 제가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난잘난 인니의 박예지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요, 이 땅그랑 세르뽕에 위치한 자연 친화적인 식당인데요. 이름하여 따만산탑 루마까유라는 곳인데요. 와, 보기만 해도 정말 푸르렇고 마치 숲속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요. 음식 맛은 과연 어떨지 한번 먹어보러 가볼게요. 잘난잘난! 땅그랑 세르뽕에 위치한 따만산탑 루마까유.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마치 공원에 들어선 느낌이 드는데요. 이 푸르른 나무들 사이로 걸어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힐링이 됩니다. 얼마나 크냐고요? 이곳은 무려 1헥타르나 된다고 하는데요. 걸어도 끝이 없습니다. 네, 이곳은 번호 대신 좌식 공간의 자리별로 각각 나무들 이름들이 붙여져 있어서 특색이 또 돋보이는데요. 회식이나 대모임을 위한 단체석도 여러 군데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Taman Santap Rumakayu ini memang kita mengusung nuansa hijau ya sebetulnya, karena memang penuh dengan taman sih sebetulnya gitu. 이곳에는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방,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등 편의시설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연못에는 통통한 잉어들이 살고 있어요. 네, 이곳 테마답게도 이곳에는 정말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3-4군데나 더 잉어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곳에서 잉어들한테 밥을 줘보려고 합니다. 먹어라! 입이 엄청 큰데요. 제 팔뚝만한 잉어들이 지금 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잘 먹죠. 배고팠죠? 와. 정말 건강한데요, 잉어들이? 와. Konsepnya sih cukup bagus ya. Ini beda dari yang lain. Lingkungannya banyak
banyak ini apa lebih hijau, lebih alami gitu. Terus juga masakannya nih ada varian ini dari daerah Sumatera Selatan, Bangka sama Indonesian food. Jadi lebih bagus lah variasinya untuk ini. Selain masakan Nusantara sama masakan Pulau Bangka.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셰프님이랑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같이 요리 시작 전에 우리 셰프님 먼저 만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Halo Pak, saya Yeti. Ya, kita hari ini mau masak bersama ya? Iya, boleh. Kita mau masak apa? Kita hari ini boleh masak kepiting. kepiting. Kepiting saus tiram. kepiting saus tiram itu best menu? Iya, betul. 오케이. 주방으로 고고고! 식당이 넓은 만큼 주방도 엄청 큰데요. 오늘 예지표 요리 기대해주세요. 네, 드디어 주방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요리 시작 전에 재료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Pak, sebelum kita masak, persiapannya ada apa-apa aja ya? Bahan utama kepiting kita pakai ukuran jumbo ya, besar. Ada bumbu rempah-rempahnya, ada garam, micin, lada, minyak sayur ya. jadi ininya semua untuk sausnya Iya. sendiri. Bersihkan. 서당계도 3년이면 풍년을 읊는다는 말이 있죠. 오늘은 먹어보는데 그치지 않고 제가 직접 요리사가 되어봤습니다. 셰프님 따라서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재밌는 줄 알았는데 와, 어찌나 덥던지 셰프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Kebanyakan orang-orang yang Korea yang datang berkunjung ke Rumah Kayu itu mereka lebih suka seafood ya. Seperti kepiting yang kita masak tadi, cukup lengkap lah rempah-rempahnya. Mereka suka, walaupun pedas mereka suka. Ini kepiting yang kita masak tadi. 와. Kepiting saus tiram. 아까 셰프님이랑 함께 만들었던 끝비팅 사우스티람입니다. 전복, 게와 함께 요리한 음식인데요. 이게 이제서야 제 눈앞에 왔습니다. 와, 정말 먹음직스럽죠. 전보 사이즈 게요리, 끝비팅 사우스티람. 통통한 게살에 매콤달콤한 소스가 곁들여져 금상첨화입니다. Oh iya sih, kita punya masakan spesial nih yang di Rumah Kayu. Itu ada udang gala spesial, ya, saus spesial Rumah Kayu. Rasanya asam, pedas, ada sedikit manis karena kita pakai madu ya. Ya, untuk orang Korea sendiri banyak yang pesan ini. gitu ya. 이거는 한국 손님들이 많이 찾는 요리 중에서 하나라고 하는데요. 우당 갈라를 사용했고요. 이 소스는 이 루마카유의 스페셜 소스라고 하는데요. 매콤, 달콤하면서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기대되는데요. 양이니? Nah, kalau yang ini ada ikan kue saus dabu-dabu. Itu pedas rasanya. pedas ya? Iya. Lihatnya nggak begitu pedas, tapi kalau pedas Itu kan ya. ada cabai, bawang merah, ada tomat ya, tomat hijau. Ikannya gede banget ya. Ikannya super besar. Iya, seperti ini juga jumbo. Iya, semua jumbo ya. Jumbo semua ini. Dari kepiting, udang gala sama ikan. 이거는 꾸에 생선이라는 건데요. 꾸에 생선으로 만든 다부다부 소스 생선 요리라고 합니다. 와, 정말 크죠? 이 안에 고추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좀 맵다고 합니다. Ya. Untuk yang ini sayuran ya, sayuran brokoli. Jadi hijau-hijau brokoli. Kita ada warna putih-putihnya jadi kelihatan seperti salju. Jadi kita namakan brokoli salju. Ya, ada tofunya juga. Oh gitu ya. Memang Ya. yang putih-putih itu apa? Telur. telur. Ya, jadi putih telur. putih Ya. telur. Jadi kelihatan salju kan putih. 네, 이 마지막 요리는요, 브로콜리를 이용한 요리인데요. 이 안에는 계란 흰자랑, 두부, 그리고 옥수수까지 들어있는데요. 하얗죠. 그래서 눈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브로콜리 쌀주? Ya, brokoli salju. 브로콜리 쌀주, 브로콜리 눈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얼른 먹어보고 싶어요. 셰프님과 함께 요리해서 그런지 오늘따라 음식이 더 맛있었는데요. 이것저것 골라 먹는 재미에 푹 빠진 예지 셰프.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셰프님께서 베스트 메뉴들을 골라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해산물 그리고 인도네시아 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오셔서 음식도 맛보시고 또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곳에 방문해서 경치도 한번 둘러보시고 주말 나들이 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콤파스 신문은 인도네시아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아예 아바라발, 즉 가짜 혹은 오버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확인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더한가 봅니다. 이미 인도네시아 미디어들은 지난 대선 때 출구조사 결과를 가지고 조코위 대통령 측과 프라보우 후보 측이 나뉘어서 크게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TV1과 메트로 TV인데요. 이런 사례는 현재 한국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지나치게 언론을 신뢰하기보다는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가정용 전기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도를 내년부터는 점차 취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취소하게 되면요, 결국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과 같아집니다. 하지만 900V 암페어에 한해서 정부 전기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니까 1500V 암페어가 넘는 일반 가정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900W 최소 단위의 전기를 쓰는 가정은 내년 1월부터 킬로와트당 791루피아, 3월과 4월에는 1034루피아, 그리고 5월부터는 1352루피아로 인상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23일자 콤파스 신문은 중부자와 워노기리의 한 합판 공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합판 공장 하면 코린도 그룹에 합판 공장이 있는 데처럼 칼리만탄이라든지 빠푸아를 연상했었는데 이젠 생원이라고 하는 조림목을 가지고 자바섬에서도 합판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원이라고 하는 나무는 알비자라고 하는 수종인데요. 속성수의 하나입니다. 요즘 중부자화가 이런 면에서 부쩍 뜨고 있는데 한인 사회에서도 뜨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싸기 때문입니다. 처음 웅활한 지역으로 진출했던 한인 봉제 기업들이 이제는 저빠라라든지 꾸두스, 살라티가와 보열랄리, 더 멀리는 워너기리와 워너소보, 또 끄브맨까지 신발과 봉제, 가발 산업까지 모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서 채소값이 크게 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짜바이, 즉 붉은 고추 가격이 크게 뛰긴 했지만 정작 농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병충해 때문인데요. 결국 농민들은 앞으로 고추를 심지 않고 다른 작물을 심겠다고 하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농산물, 특히 채소와 과일 값이 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추를 심지 않고 농민들이 다른 작물을 심게 되면 그 작물 가격이 나중에 폭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 조절을 하는 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인도네시아는 아직 그런 기관의 역할이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통 과정을 잘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나 회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주 주간 뉴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2월 2일 금요일이죠. 이슬람 전국 시위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12월 첫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